이 영상은 아이폰 시리즈부터 아이폰 5S까지 그리고 갤럭시 노트 3부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까지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탭 S6부터 사용해 본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플립을 구매할 것인지 갤럭시 폴드를 구매할 것인지 갤럭시 탭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갤럭시로 기종을 바꾼 것은 갤럭시 노트 5부터 아이폰의 성능과 비슷해졌고 2007년 1월 9일에 스마트폰의 탄생을 알리는 애플이 있었다면 2015년 8월 20일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하나의 혁명 삼성페이의 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페이와 즉시 이체 기능이 있는 금융 어플과의 결합은 스마트폰이 지갑을 흡수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종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현금 등을 스마트폰에 집어넣었으니 과히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 혁명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신분증만 별도로 가지고 다닙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완벽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의 출시는 정말 혁신이었고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에서 2016년 8월 2일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잦은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량 해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만 없었더라도 이때부터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 이른 자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 배터리 폭발 사건은 과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크기 면에서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는 지금에 와서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노트라는 개념은 스마트폰 초창기에 삼성이 애플에 뒤처져 있을 때라 애플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노트, 즉 필기라는 개념을 스마트폰에 갖다 붙였습니다. 노트라는 단어는 필기를 위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트는 A4 정도 되는 사이즈를 노트라고 하지 갤럭시 노트의 크기는 사실 수첩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는 갤럭시 수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어로 하면 갤럭시 파켓북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갤럭시 미니 다이어리, 갤럭시 탭은 갤럭시 테이블 노트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는 개념도 책을 키보드로 입력하다라는 의미와 휴대성이 있는 공체 크기에 가벼운 컴퓨터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노트북이라고 하니까 노트북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첩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면서 S펜을 사용하는 경우는 메모할 때만 사용했었고 공부할 때 언급되는 필기를 위한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에어 액션 등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단순한 작업은 그냥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필기를 위한 기기는 갤럭시 Z 폴드 3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8월 27일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3는 또 하나의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Z 폴드 3는 공부라는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명, 책, 연습장, 필기도구,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3는 펼치기만 하면 불을 끈 상태에서도 연습장 및 필기도구가 없어도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책상이 없다 하더라도 Z 폴드 3를 펼치기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V플래시라는 스캔용 어플을 활용할 수 있다면 페이퍼리스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V플래시라는 어플도 스마트폰 시장의 작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종이로 된 설명서가 없습니다. V플래시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모두 PDF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령, 소설책, 참고서적, 옛날 사진 등도 PDF로 변환해 놓아서 언제 어디서든 바로바로 볼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스마트폰 두 개를 올려놓은 듯한 부피, 그리고 주머니에 넣기에는 다소 무게감이 있어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갤럭시 플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갤럭시 플립의 장점은 뭐니 해도 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이쁩니다. 하지만 접고 사용할 때보다 펴고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뛰어나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노트나 Z 폴드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 S는 진정한 노트의 기능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갤럭시 탭 S는 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갤럭시 탭 S7 FE를 사용했었지만 갤럭시 탭 S7 FE는 화면이 커서 노트 개념으로 사용하기 불편했었고, 화면 주사율이 갤럭시 Z 폴드 3는 120MHz로 60MHz를 지원하는 기기와 동시에 사용하다 보면 화면 예지감이 느껴져 불편함이 있어서 현재는 11인치 크기의 갤럭시 탭 S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기에는 12.4인치 이상 되는 큰 화면이 좋고, 노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11인치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기기 간 호환 기능도 상당해서 삼성 노트 등에 작성하면 동시에 스마트폰과 탭에 저장할 수 있어 활용적인 측면이 아주 높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 S펜과 갤럭시 노트 그리고 갤럭시 탭 S펜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갤럭시 S펜 프로가 있어 두 기기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만 스위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이런 불편함은 다음에 나오는 제품에는 반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장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저장 공간이 큰 것을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고화질의 영상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파일 용량도 커지고 있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울 것만 찾아서 지워야 하는데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성능이나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찍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찍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예쁘게 사진 찍는 법도 언급할까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라는 것은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다 보면 그 제품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활용적인 측면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기능이 많은 좋은 기기가 있다고 한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기기는 단순한 기계로 변질되는 것을 종종 보았고 저 역시 경험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호감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는 초보 유튜브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후딱후딱이었습니다.